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코스피가 6,100포인트 장중에 돌파를 한 역사적인 이 순간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6,000포인트 언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장의 상승세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장중에 6,144포인트까지 고점이 높아졌고 현재 구간에도 6,070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이상이 상승이 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번 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정말 쉼없이 올라와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돌이켜 본다면 이번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라고 본다면 유동성 플러스 실적 그리고 정책의 기대감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승장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욱더 강한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뉴스가 증시 대기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었던 키워드였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슈터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된 상향하는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70조에서 이제 200조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전망치가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 그거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 3차를 어떻게 본다면 앞두고 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까지도 동반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유동성, 실적, 정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혼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였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시장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좀 이끈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기되는 게 과열 국면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 외국인의 매도세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물량 덜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참여하신 분들은 약간의 불안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상승은 개인들의 자금 그리고 유입 정책의 기대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 밸류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리밸런싱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가 가파르게 올라가주면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과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올라가는데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6,000포인트에서 이제 7,000포인트 갈 때 한 달이란 시간을 빨리 시간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6,000포인트만 지지를 해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상반기 이후로 더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포인트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된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시면서 보신다라고 본다면 지금 판 물량들이 나중에 매수세로 돌아올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끊고 가려는 심리가 외국인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환율이라던가 그리고 글로벌 리밸런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지금 외국인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 투톱도 투톱입니다만 완성차 기업들의 상승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도 13% 강한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조지아 공장
시장에서 지금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좀 다시 평가받는 순간일까요? 단기적인 이벤트도 있고 구조적인 네. 이벤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CES 이후로 큰 폭으로 올라줬던 모세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뭐 관세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자동차 조금 별로인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기아에서 나왔던 이번 조지아 공장 500만 대 관련 생산 돌파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벤트나 수급 현황을 더욱더 원활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맞다, 우리 시장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있었지. 자동차 관련해서 본업도 이렇게 탄탄하게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보여진다고 본다면 나중에 있을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기대감을 더 앞당길 수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벤트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동차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로봇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수치에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가치,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 덕분일 것 같은데 특히나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 나온 게 위헌 판정 받으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다라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고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이슈가 현대차 그룹 자체의 주가에 얼만큼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내미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기대되거든요.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에서 관세가 유법 판정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그날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왔던 게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현대차가 조금 안 좋았던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유법 판결이나 이런 부분이 자동차는 어느 정도 비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조지아주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많이 생산을 해라라고 했던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현대차가 발빠르게 선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조지아주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본다면 거기서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런 부분이 이제 수익성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봇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등 피지컬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나 기대는 누가 뭐래도 현대차가 지금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틀라스의 시연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본업에서 더 이상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만큼만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준다고 본다면 이제 추후에 다른 플랫, 피지컬 AI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가장 쌀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흐름이 나타낼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만큼 현대차가 오늘 장에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해서 다들 뭐 여기서 이제 더 못 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여기서 이제 시작이겠구나,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1월 달에 현대차의 고점이 59만 원대였는데 아직 거기를 좀 돌파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이랑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AI, 특히 전선, 전력 설비, 전력기기. 저는 이 대표님 나올 때 이거 꼭 여쭤봐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특별법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선주들 오늘 퍼포먼스 굉장히 좋습니다. 전선주들 이렇게 급등할 때 좀 차익 실현해야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탑픽 뭐로 선정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전선이나 전력기기 관련 주들이나 네.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좋은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 섹터들은 다들 알다시피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방송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 종목들은 언젠간 갈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이나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받쳐서 특별법 노무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 전선이 좋냐 전력기기가 좋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선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집중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 이제는 뭐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지금 동반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주는 모세가 있는데 이 섹터들은 어떻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 AI 거품론이 꺼지냐 안 꺼지냐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1차 상승 랠리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그 종목들이 약간 쉴 때 그때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너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반도체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아니다. 차라리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안 올라갈 때 그때 눈여겨보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들어가신다고 본다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일진전기입니다. 이 종목을 왜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말씀해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전선이면 전선 그리고 전력기기면 전력기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상장사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약간의 유니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사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작년에 큰 폭으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이제 작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초고화 변압기 실적이나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연도 또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어떻게 보면 다른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AI 전선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 보면요, 반도체, 그러니까 AI 섹터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면서 전반적으로 좀 추세적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에 대해서도 일진전기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원전주들도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할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 먼저 그 레벨업이 가능할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레벨업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드리면 국내 상장된 원전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미국에 상장된 뭐 원전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힘을 못 쓰면서 주가가 좀 하향 추세를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K원전이 이렇게 강한 부분은 한국과 미국과의 원전 협력 그리고 글로벌 SMR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리고 뭐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탈원전 했던 나라들이 이제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면서 원전을 어느 나라에 이제는 의뢰를 맡겨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원전이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에서 납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이 원전에 대해서 레벨업은 한 단계 올라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 기업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눈여겨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중소형단에서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제일 눈여겨보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급등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어떤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BHI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26년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전년 대비 31% 증가를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50%를 넘게 예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 중에 실적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이 두 종목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열교환기나 열병합 발전기나 이런 부분의 수요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기술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되게 비슷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HI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또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거든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떤 시장의 예상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얼마큼 벌 거야. 이거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거품론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는지 그 젠슨왕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끊고 가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 아니면은 그냥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던 모습가 나왔는데 그 조정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한 3, 4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또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줬던 모습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 조정이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 오늘 6,000P라는 역사적인 또 고점 돌파를 성공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